예 변호사님, 네. 아마 예 변호사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서 역대급 이변이라고 언론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국회의장 후보 경선. 예, 후보 경선이죠. 예, 아직은 뭐 6월 5일 날 예, 국회의장 선출을 하니까 이제 후보지만 사실상 국회의장이죠. 사실은 뭐 된 거죠, 뭐. 예, 사실상 국회의원인데 당연히 추미애 당선자가 될 걸로 생각했는데 우원식 의원이 됐어요. 네, 과연 이번 추미애 이 충격적인 패배가 이재명 이른바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외관상으로 보면은 명심파리가 끝났다.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번에는 개딸들이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밀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추장군이라고 그랬어요. 추장군. 추미애 장군님, 저 김정은 장군님, 뭐 김정일 장군님 오듯이 그렇게 열심히 잘 싸우나. 이제 개딸들은 추장군이라고 했는데 개딸들의 그런 것도 이제 이번에는 좀 퇴조한 거 아닌가. 그래서 과연 이번에 이 경선 결과가 이재명의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후폭풍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8월로 예정된 당대표 연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게 강도가 어떨까. 이게 이제 관심사예요. 관심이죠. 일단 약간의 상처를 입은 건 뭐 그건 확실하죠. 자기가 사실이죠. 명시민이 뭐 거의 대놓고 박찬대 원내대표를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졌잖아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우원식 후보는 나이도 57년생으로 좀 있고 이제 뭐 거의 70을 가까이 가면서 정치도 5선 아닙니까? 추미애 당선인보다 한 살 위입니다. 추미애 당선인 58년생이니까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걸 이번에 이걸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그렇게 왜 무리를 했는 걸 알겠더라고요. 당에 나보다 더 센 사람을 갖다가 두지 않겠다는 그런 식으로 공천을 했음에도 결국 이렇게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는데도 사실 뭐 그게 물밑에서 어떤 일이 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리더십에 일종의 금은 갔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게 계속 지속될 것이냐. 이거는 결국 더불어민주당 내에 친문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규합을 할 것인가인데 규합은 아직은 힘들어요. 주자가 없잖아요. 주자가 없죠. 주자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우원식 의원도 친명이고 색은 조금 얕은데. 그렇죠. 친명으로 조금 봐야 얕기는 되고. 하지만 친명이고 골수 민주당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우원식 후보가 그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되고 나서 한 말을 보면은 뭐 추미애가 100이라면 한 50 정도는 돼도 국회의장의 어떤 중립적이고 어떤 이 여야를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민심이란 말을 물론 동원했지만 그 민심은 명심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명심이 민심이고 민심이 명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란 걸 갖다가 얻고 지금 무리한 법안들 앞으로 다 자기가 총대 메고 통과시키겠다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분간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금은 같지만 뭐 이게 그릇이 깨질 정도의 금은 아니고 상체기 정도 입은 정도. 근데 앞으로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모든 게 사법 리스크에 달린 게 아니냐. 사법 리스크가 진짜 본격화돼 버리면은 어떤 우원식 앞으로 국회의장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비명 내지 옛날에 친문이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그 당의 뭐 우원식이라든지 이런 사람 중심으로 뭉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완전히 가는 건데 이번 당 대표 선거까지는 그냥 갈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친문이 워낙 지금 지난번 비명 행사로 그냥 공천에 다 떨어져 버리고 좀 수장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낙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친문이 한 22명 정도 과거
문재인 청와대 예. 출신들이랄까 문재인과 관련된 사람들도 한 22명 되고 어쨌든 또 비명 인사들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친문도 이제는 슬슬 꿈틀꿈틀할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친명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사실상 80~90%가 친명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명도 분화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도 되나요? 친명이 분화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워낙 황짜르 같은 지금 힘을 휘두르니까 본심을 숨기고 그다음 그 공천도 받고 그다음 그 뭐 대표적으로 양문석 그 당선인 같은 경우에 김진영이 다 마찬가지. 전부 다 뭐 친문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친문들을 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 친명의 적자는 아니고 친명 쪽으로 기울은 같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본색을 지금 숨기고 있는 거지. 친문들이 뭔가 계기가 조성되면은 이게 이재명 대표를 그런 이게 옛날에 삼국지에 위연이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위연. 위연이죠. 그 사람이 유비 쪽으로 항복을 해 들어왔어요. 그때 제갈공명인가 누구가 한 말이 저 사람 이 두상을 보니까 반역의 상이다. 언젠가는 또 배반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배반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정치계판에서 어떤 이렇게 반대로 돌아선 사람들 언제든지 또 돌아서거든요. 오히려 더 가능성이 많죠. 그 조금 우직하게 가는 사람들은 돌아서고 이런 건 없는데 자기가 손해 받더라도 이분들은 막 손해 그냥 조금만 이익이 되면 돌아서기 때문에 저는 친문들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위상에 금이 가는 일이 발생한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면 곧 돌아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마냥 희희낙낙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가 목소리를 지금 내고 나섰어요. 이 추미애 이 참패하는 날 바로 목소리를 내 가지고 하나는 그 25만 원 민생지원금 준다는 거 그거 준다고 가게가 펴지느냐. 오히려 선별 지원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두텁게 이렇게 지원하는 게 낫다. 대통령실에 입장하고 같네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입장을 탁 달리하고 나섰고 또 하나는 이 국회 운영이라는 것은 다수 논리로만 한다고 하면은 큰 파문이 날 것이다. 파탄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손들라 하면은 손들고 이게 당론이 하면 당론으로 따라가고 이 다수결이면 된다 하고 하면은 그게 민주주의냐 하면서 그동안 이재명이 했던 논리를 싹 뒤집었어요. 반박하고 나선 거예요. 이걸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김부겸도 그동안 늘 염두에 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은 뭐 정치에서 은퇴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늘 정치에 관심을 가졌고 지난번에도 그래서 이 총선 때 공동선대위원장까지 맡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8월에 전대 김부겸이 나서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대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김부겸 전 총리가 이번 전대를 노리고 했다. 이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대선은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제가 그걸 본 게 지난 일요일 날 그 우리 고등학교 선배 2년 선배 되시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그 대구에서 총동문체육대한테 또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그때 총리 때도 오시고 전 캠프 그 텐트를 다 돌면서 인사하고 이런 거 보니까 정치 곧 하겠구나. 정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도 그 김부겸 전 총리가 서울대학교에서 이번에 강연에서 나온 말들인데 다 옳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합리적인 말이죠. 25만 원 이것도 토론을 해봐라. 토론을 안 하고 그냥 그 이야기만 서로 이쪽은 이쪽은 서로 평행선 달리듯이 이야기해서는 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이번에 김부겸 전 총리 말 중에 진짜 가슴이 와닿는 게 다수결로 그냥 수적인 다수결로 하는 건 그건 가짜 민주주의가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진짜 민주주의, 가짜 민주주의가 있는데 진짜 민주주의는 오히려 소수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다수의 어떤 견해하고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협치하는 게 진짜 민주주의고 그냥 숫자로
숫자만 많으면 이게 다수결을 통과시키는 게 가짜 민주주의를 보거든요. 가짜 민주주의 대표적인 게 나치 아닙니까? 예. 나치가 자기들은 민주주의라 그랬지만 다수로 다 밀어붙여가지고 나중에 독재까지 가고 한 건데요. 근데 지금 그 아까 우리 국회의장 후보 선출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숫자로 모든 걸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사실은 껍데기만 민주주의이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좋아요 108명 작아요 숫자가. 네. 그렇지만 108명의 그 뒤에 있는 국민 민심도 있는 거 아닙니까? 108명에 이거는 딱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더불어민주당의 그걸로 보면. 그래서 저는 김부겸 전 총리가 이렇게 지금 계속 나서는 게 이번 전대는 저는 진짜 솔직히 모르겠지만은 그건 이재명 대표 아직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김부겸 전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다음 정치 본인이 정치를 아직 그 재개를 확실히 한 건 아니거든요. 뭐 준비 운동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나와가지고 그 만일 그 진짜 나와가지고 안 돼 버리면은 본인 뭐 창피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러겠죠. 예, 그 아마 그 2027년 대선을 향해서 몸풀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 친명도 분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청래 이른바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이 경선에서 추미애가 패배한 이후 자기 페이스북에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분들께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당심도 아닌 사람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이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이 아니 이건 갈라치기 아니냐. 당선자든 지금 국회의원이든 그 사람들은 누가 뽑았냐. 당원들 국민들이 뽑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두 부류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수석 최고위원으로서의 아주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맞받았더라고요. 우원식 후보로서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정청래 그 의원 이걸 보면서 갈라치기의 명수는 역시 다르다. 그러니까 여야만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고 당 내에서도 또 자기 이익의 필요에 따라서 갈라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말이 워낙 세가지고 이게 극렬 지지층이 있고 극렬 혐오층이 있어요. 그 정청래 의원은 그래서 국회의원도 한 번 못 나올 정도로 그랬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정청래 의원이 지금 누구 못지않게 친명 중에 친명이거든요. 거의 뭐 이런 상태에서 만일 추미애 당선자가 후보가 됐으면 지금 본인이 지금 정청래 의원이 노리는 게 법사위원장이거든요. 이거는 거의 맡아놨다 그랬는데 갑자기 추미애가 자기가 그렇게 밀던 추미애가 안 됨으로써 이 법사위원장 자리가 조금 애매하게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원식 그 후보를 이렇게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당심하고 이게 뭐 다르다 그러는데 국회의원들은 그 좀 당원들이지. 그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당원 아닌 사람이 당원들이 뽑았잖아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바로 진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고 거기는 전부 다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뽑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왜 다른지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하튼 정청래 의원은 본인의 화려한 그 말솜씨 그거 가지고 이게 진실과 아닌 걸 갖다가 바꿔치기 해가지고 우원식 후보를 비난하는데 과연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오히려 우원식 그 나중에 이게 국회의장이 나중에 그 상임위 그 위원장 이런 거 할 때 뭐 형식적이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견제구를 미리 날리고 있는 건지 추미애 당선자가 됐으면 자기는 법사위원장 당당하게 뭐 별 어려운 것이 될 건데 우원식 후보가 됨으로써 조금 장애물을 갖다 있는 걸 미리 이런 말을 던져가지고 너 잘해. 우리 뜻하고 달라. 너 잘못하면 개딸들한테 혼나. 뭐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 개딸들 말도 먹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번 국회의장 경선 결과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체제에 대한 쿠데타라고 할 수도 있고 대반란이다. 대반란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모든 당권 또 권력을 다 여의도 권력을 다 쥐었다고 하지만 이번에 무리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레임덕이 시작돼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 그렇죠. 그 후폭풍이 과연 얼마나 갈지 어디까지 미칠지 이건 조금 시간의 경과를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분산돼 있으면은 어떤 게 잘못되더라도 책임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일극이기 때문에 모든 게 잘못되면 전부 다 이재명한테 책임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